사실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되게 잘 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현상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수원에서 전세 사기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 전세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내가 전세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나 당연히 저렇게 생각하지, 내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는데 알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사람들이 얼마를 벌어요? 수입이 얼마예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되게 많이 두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이 질문이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아니면 공인중개사는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게 되게 신뢰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신뢰되는 거여서 물어보지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버는지, 얼마를 버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통계를 조금 사용을 해가지고 거래량이랑 부동산 수량 해가지고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이 정도 벌고 평균 이 정도 되겠구나 예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얼마를 벌었으니까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이걸 판단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벌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벌기 되게 좋은 직업은 맞아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직종이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요. 거래량이 되게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많을 때를 만나기 위해 이 거래량이 적은 이 시기에도 꾸준히 부동산을 하면서 내가 뭐 계약을 하고 중개보수를 얻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 결국에는 상승기라든지 거래량이 많을 때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요?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거나 2,000만 원을 벌고 3,000만 원을 벌고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번 사람들도 오래 못하면은 사실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 번 사람이 더 오래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번 사람들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고 300만 원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해가지고 결국에는 좋은 시기를 만나는 것도 되게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부동산 할 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안단 말이에요. 시기별로 부동산이 돈을 버는 시기가 있으니까 나는 이 시기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벌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못하면 이 계획 자체가 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을 완성시키는 데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이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회사가 되게 큰 데 다니시는 분인데 대기업이죠. 대기업을 다니고 연차도 오래돼서 직책도 높고 뭐 이러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대요. 뭐 실적 스트레스라든지 뭐 사람 관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거의 한 4, 5년 정도 잠을 못 잤대요. 그러니까 잠만 자면은 막 계속 깨고 해가지고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우리 드라마 미생에 보면은 오 과장님이 눈 빨개져가지고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살도 되게 쫙 마르고. 그러니까 이분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살이 되게 많이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 건강에 문제가 좀 크게 생긴 것 같으니까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1년 정도 공부를 할 거래요. 돈 모아놓은 것도 좀 있고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1년 정도는 공부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고민되는 게 얼마를 버는지가 되게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월급만큼 벌고 싶대요. 지금 받고 있는 월급만큼은 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월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월급이라는 게 매달 들어오는 돈인 거잖아요.
일정한 수입이고 매달 들어오는 돈인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월급을 쓰는 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월급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생활비를 빼고 뭐 월세를 빼고 뭐 내가 나가야 될 돈도 빼고 어느 일정 부분 또 저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월급 안에서 뭔가 다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죠.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문제가 있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이 월급 안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요, 매달 일정한 수입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내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달은 내가 몇 천만 원을 벌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달은 내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입, 이게 관리가 돼야지 우리가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적 회계라는 말이 있어요. 심적 회계.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회계 장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게 개념이 되게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은, 돈의 가치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돈인데 가치를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돈은 똑같은 돈인데 가치를 다르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업을 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인테리어라든지 창업 비용으로 써요. 뭐 보증금도 쓰고 권리금도 쓰고 하면서 5천만 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이 5천만 원은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나머지 5천만 원 중에서 여기서 이제 100만 원씩 매달 마이너스 1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에 썼던 5천만 원은 그냥 5천만 원 나갈 수 있지, 내 투자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뒤에 있는 5천만 원은 마이너스가 되는 걸 볼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적 회계라고 하는 거죠. 심적 회계.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기 따라서 이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우리가 받는 돈은 생활비로 쓰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쌓아가는 금액이에요. 매달 얼마 정도라도 남아서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쌓는 금액이라고 하면은,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좀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은, 내가 만들어낸다? 아니면은 내가 매달 채워나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다음 달이 되면은 이 1,000만 원까지는 이미 번 돈이야. 이 1,000만 원까지 내가 그냥 벌었어. 그러면 이제부터 또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번 달을. 약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을 때는 한 달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그래, 이걸로 내가 어떻게든지 사용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고 다음 달에 0원을 벌게 되면 두 달 나누면 5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벌었잖아. 그럼 그 다음 달 되면 이제 새로 시작이지. 이걸 벌자마자 이게 새로 시작이지. 이러면서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는 거죠.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이거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이 되게 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심적 회계라는 말에 정말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매달, 매주, 매일 스트레스를 많이 느껴요. 이미 들어온 에 대해서는 사실 뭐 나눠서 생각을 한다? 아니면은 이거를 뭐 쪼개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를 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되게 많이 힘든 게 생기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관리를 다르게 하는 게 뭐냐면은, 통장에 사업에 필요한 돈을 넣는 통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통장을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달에는 뭐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조금 들어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가지고 마이너스가 된다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아니면 좀 많이 들어갈 때서 되게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계속 관리하는 거죠.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나가봐야 되나? 또 다른 수입을 만들어야 되나? 혹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광고를 쏟아 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조금 변한다 해가지고 포지션이 바뀐다거나 생각이 막 바뀌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실 원래 쓰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상관없이 꾸준히 나한테 맞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면 저도 적금을 넣고 정기 예금 같은 걸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깨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손해를 본다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돈은 내가 만약에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못 버는 시기가 생기면은 이거를 가지고 대처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통장인 거지, 여기서 마이너스가 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또 올라갔다 해가지고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되게 안 받으면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돈은 그냥 내가 위기나 일이 생겼을 때 필요할 때 쓰는 돈이에요. 예,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되게 잘 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계속 이렇게 가져가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현상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수원에서 전세 사기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 전세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내가 전세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나한테. 이게 이제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야, 나 당연히 저렇게 생각하지, 내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는데 이렇게 통장을 나눠놓고 보거나 아니면 이거를 알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서 혹은 내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다는 거죠. 저번에 제가 후배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노조에 가입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파업 때문에 한 2달 정도를 월급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마이너스 통장을 빼가지고 쓴대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쓴대요. 그래서 내가 2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을 한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에 있는 현장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 현장직이면은 되게 돈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10년 이상 일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몇 달 정도는 쉬어도 괜찮은 금액들이 통장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월급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는 돈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맞춰서. 그러니까 거기는 적금도 있을 거고 예금도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심적 회계에서는 이거를 깨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마이너스 통장을 쓰거나 아니면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이거를 깨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보면은 가계의 위험인 거잖아요. 우리 집에 위험이 생겼으니까 이걸로 보충을 하면 되거나 이걸 쓰면 되는 건데, 이 친구는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니, 다음 달이면 해결이 될 문제인데 월급이 나오면 이걸로 메꾸면 되는 건데 이거를 왜 굳이 깨트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이게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심적 회계랑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심적 회계가 다르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다 보면은 원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동안 일을 하다가 다시 이 일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를 다니다가 다음 직장으로, 다음 사업으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 마이너스 나면 큰일이다. 조금 쪼개지면 큰일이다. 아니면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 일을 되게 오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심적 회계라는 말은 사실 요거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온 단어인데 저는 이게 제일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것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부동산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 사업을 하거나 내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플랜을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돈에 대한 욕구인 거죠. 더 벌고 싶다, 아니면 덜 벌었을 때 불안하다, 이런 느낌들을 여기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사람도 사업을 하는데 매달 꾸준히 돈을 벌어온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변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시기가 변할 때도 있어요. 뭐 1년 단위로 보거나 분기 단위로 보거나 반기 단위로 봤을 때는 비슷할 수 있겠죠. 평균을 맞출 수 있겠지만 계속 꾸준히 월급식으로 받아오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적 회계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돈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하면요, 훨씬 이해하기 쉽고 또 나를 다스리기도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일이라든지 개인 사업을 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익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한 달에 돈을 조금 번다, 아니면은 저번 달에는 많이 벌었지만 이번 달에는 많이 못 벌었다, 이런 일이 생기면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번 돈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 벌이가 안 돼,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한테서. 수익 관리는 조금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원래는 한 5분? 1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관리를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매달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달은 올라갔다가 어떤 달은 내려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길래 이렇게 통장을 좀 쪼개기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 안에 있는 돈은 따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똑같이 활용을 해요. 어차피 예금도 넣고 적금도 넣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아니 이런 단어가 있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심적 회계라는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